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영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었지요.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습니다.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쌀을 씻었지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겨울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해온 일이었거든요. 밥솥 뚜껑을 열고 씻은 쌀을 부었습니다. 물의 양을 맞추는 것도 이제는 눈대중으로도 정확했지요. 스위치를 누르고 나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물. 6시 정각에 손녀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된 지은이는 키가 훌쩍 컸습니다. 이영자보다 한 뼘이나 컸지요. 응, 여기 있어. 이영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이는 받아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물방울이 교복에 떨어졌습니다. 도시락은? 지금 싸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이었지요. 도시락통에 밥을 담고 반찬을 예쁘게 올렸습니다. 김한장을 구워서 잘라 넣었어요. 고마워, 할머니. 지은이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이영자는 그제야 의자에 앉았습니다. 7시가 되자 며느리 민정이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화장을 반쯤 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커피 좀. 응, 벌써 내렸어. 이영자는 일어서서 커피잔을 내밀었습니다. 설탕 1스푼, 프림 2스푼. 민정이 좋아하는 비율이었지요. 5년 동안 매일 내려준 커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정은 서서 커피를 마셨어요.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화장을 마저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지요. 저 회사 회식 있어서 늦어요. 저녁은 어머니께서. 알았어. 걱정 마. 이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하이힐 소리가 계단을 타고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아들 준호 차례였습니다. 7시 30분에 나타났어요. 정장 바지에 와이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있었지요. 엄마, 오늘도 수고하세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준호는 이영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더니 돌아서서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오늘 허리 아프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저녁에 뭔가 사올게요. 괜찮다. 가. 이영자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의 발걸음이 멀어져 갔어요.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영자는 테이블에 앉아 찬 커피를 마셨습니다. 설탕도 프림도 넣지 않은 블랙 커피였어요. 쓴맛이 혀끝을 자극했습니다. 벽시계가 8시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해야 했거든요. 세탁기에 옷들을 넣었습니다. 준호의 와이셔츠, 민정의 블라우스, 지은이의 교복. 자신의 옷은 가장 나중이었지요. 세제를 넣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청소기를 꺼내 거실을 밀었어요. 소파 밑, 테이블 아래까지 구석구석 밀었습니다. 먼지가 모여들었지요. 화장실을 청소하고 부엌을 닦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니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이제 밖으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이영자는 가사도우미로 일했거든요. 한 달에 8집을 다녔습니다. 오늘은 강남의 한 아파트였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1시간 20분이 걸리는 거리였지요. 지하철 안에서 이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터널 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벌써 20년이 지났구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 20년 전이었습니다. 준호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였지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이영자는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청소부, 식당 설거지, 야간 경비까지 했습니다. 준호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장학금을 받았지만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이영자는 하루에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준호가 종종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자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들만 잘 되면 돼. 그게 이영자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민정과 결혼도 했어요.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 이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지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어머니. 민정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편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했거든요. 준호 부부는 모두 직장인이었어요. 이영자는 기꺼이 그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영자는 일어나 문 앞에 섰어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영자도 그 물결을 따라 나갔지요. 계단을 올라가며 무릎이 아팠습니다. 며칠 전부터 더 심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해야 했거든요. 강남의 아파트는 30층짜리였습니다. 이영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영자보다 1살 어렸지요. 하지만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이영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일은 4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거실과 방 3개, 화장실 2개를 청소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았어요. 화장실 타일까지 깨끗하게 문질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집주인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하루치 품삯이 들어 있었어요. 12만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이영자는 발을 주물렀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발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예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영자는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 저녁 준비를 생각해야 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6시 30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에 저녁을 준비해야 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돼지고기와 배추, 양파가 있었지요. 제육볶음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고기를 썰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배추도 적당히 썰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기 시작했지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고기에서 기름이 나왔어요. 양파와 배추를 넣어 함께 볶았습니다. 고춧가루와 간장으로 간을 맞췄지요. 밥상을 차리며 이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났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영자의 삶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이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마중 나갔습니다. 어서 와. 배고프지? 3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영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7시였습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졌지요. 감기 기운이 있었거든요. 거실로 나오니 민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이영자가 나타나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늦으시네요. 응, 몸이 좀. 아, 그래도 아침은 챙겨주셔야죠. 지은이 학원 가야 하는데. 민정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이영자는 말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토스트를 구워 지은이에게 주었지요. 할머니, 이거 탄 것 같은데요. 지은이가 토스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살짝 검은 부분이 있었어요. 미안해. 다시 구울게.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지은이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표정이 별로였어요. 이영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이영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지요. 응, 맞아. 오늘 오후에 와. 집에서 편하게 놀자.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이영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민정아, 누가 와? 아, 대학 동창들이요.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뭘 준비해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차나 좀. 민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청소 좀 다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친구들 오는데 깔끔해야 하잖아요. 이영자는 어제 청소를 다 했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친구들 있을 때는 방에 계셔도 될까요?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이영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응, 그럴게.
오후 3시에 민정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여성들이었어요. 모두 이영자 또래였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이 화려했지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인사했습니다. 이영자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계세요. 이영자는 차를 우려내왔습니다. 과일도 깎아서 접시에 담았어요. 친구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손이 정말 야무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영자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지만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였지요. 너는 참 편하겠다. 시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맞아. 나는 시어머니랑 따로 살아서 애들 돌봄이 문제야. 그래도 가끔은 불편하지 않아? 같이 살면. 그게 있긴 해. 친구들 부르기가 좀 그래. 이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정의 목소리였어요. 왜? 뭔가 눈치 보이잖아. 우리끼리 이야기하는데 어머니가 계시면. 아, 알겠다. 이영자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자신 때문에 민정이 불편해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친구들이 돌아갔어요. 이영자는 방에서 나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민정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요. 민정아. 네. 혹시 내가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으니까. 민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 솔직히 말해도 돼. 민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냥 가끔 제 친구들이랑 편하게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계시면 뭔가 조심스러워지거든요. 그래. 네. 그리고 청소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어머니 방식이랑 달라서. 이영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5년 동안 최선을 다해 집안일을 해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 청소는 아침에 끝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방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알았어. 그리고 빨래도 저희 것과 섞지 마시고 따로 해주세요. 이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음 주였습니다. 이영자는 감기가 더 심해졌어요. 열이 나고 기침이 났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무리하지 마세요. 쉬셔야 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해야 할 일들이 있었거든요. 낮에 가사도우미 일을 다녀왔습니다. 몸이 무거웠지만 참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6시쯤 되자 현기증이 났어요. 주방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 민정이 퇴근했어요. 어머니, 저녁은 언제 돼요?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아, 그런데 어머니. 내일 제가 회사 후배들 초대할 건데요.
이영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정이 계속 말했어요. 집에서 홈파티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청소를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저희끼리 있고 싶으니까 어머니는 방에 계시면 돼요. 이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요리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열이 더 올랐습니다. 이영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새벽 3시쯤 깼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셨지요.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민정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영자는 발소리를 죽이고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좀 힘들어 보여. 그러게, 나이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좀 더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민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좀 힘들어. 뭐가?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뭔가 숨 막혀. 무슨 말이야? 친구들도 못 불러. 어머니 눈치 보이고, 그리고 집안일도 어머니 방식이 있잖아. 내가 끼어들 틈이 없어. 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많이 해주시는데. 그건 알아. 고마워. 하지만 가끔은 내 집 같지 않아. 이영자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5년 동안 자신이 민정에게 부담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그냥 조금씩 거리를 두자. 이영자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이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청소를 더 꼼꼼히 했습니다. 민정의 친구들이 올 거였거든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청소하다가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학교 가다가 봤어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세요. 아니야. 괜찮다. 지은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이영자는 억지로 일어나서 청소를 마저 했어요. 오후에 민정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이영자는 차를 내주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즐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영자는 그 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어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이영자는 나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민정이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죠? 조금. 병원 가보세요. 응, 생각해 볼게. 민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저희가 좀 부담스러우시죠? 이영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희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영자는 민정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야. 가족인데 뭐. 그래도. 민정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이영자는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그날 밤
이영자는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휘어졌어요. 나는 이 집에서 뭐지? 가족일까요? 아니면 가정부일까요? 이영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야 할 것 같았어요. 이영자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5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영자는 허리를 짚고 일어났어요. 며칠 전부터 허리가 더 아팠거든요. 다리까지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하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왔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먹어. 이영자는 억지로 웃었어요. 지은이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민정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응, 그럴게. 하지만 이영자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병원비가 아까웠거든요. 그리고 누가 집안일을 할까요? 오후에 가사도우미 일을 하다가 주저앉았습니다. 허리에서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집주인이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영자는 간신히 일어났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만하시고 병원 가세요. 아니에요. 조금만 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집주인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영자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준비하기 어려웠습니다. 허리를 굽힐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간단히 국수라도 끓여야 했어요. 준호가 들어왔을 때 이영자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 갔어? 내일 갈게. 저녁은 어떻게 해? 민정이 현관에서 물었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요. 미안해.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죠? 민정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가 아내를 달랬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아프신데. 오늘은 배달시키자. 매번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매번이 뭐야? 엄마가 언제 아프셨다고. 요즘 자꾸 그러시잖아요. 이영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계속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힘들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앉지도 못했거든요.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있네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술요? 네. 더 늦으면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이영자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술이라니.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입원비 포함해서 5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500만 원. 이영자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수술을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분과 상의해 보세요. 네. 이영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었지요. 의사가 수술하래. 수술? 준호가 놀랐습니다. 디스크가 심하다고. 늦으면 마비 온대. 가족들이 조용해졌어요.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해요? 500만 원. 그렇게 많이요? 민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도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언제 수술해야 해? 빨리 하는 게 좋다고. 그럼 다음 주에 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이영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무서웠어요. 혼자 받아야 한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수술 날이 다가왔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영자는 가방을 쌌어요. 입원 준비물들을 넣었습니다. 엄마, 같이 갈게.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회사가 괜찮아. 오늘은 반찬했어. 하지만 준호는 병원까지만 데려다 줬어요. 입원 수속을 마치고 급히 회사로 갔습니다. 수술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이영자는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웠어요. 옆 침대에는 60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가며 돌봐주고 있었지요. 어머니,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뭐 드실 거 있으세요? 간병인 불러드릴까요? 이영자는 그 모습을 부러워했어요. 자신도 저런 대우를 받고 싶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갈 시간이었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아들이 회사에 있어서요. 그래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야 하는데. 제가 할게요. 이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보호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썼어요. 수술실 앞에서 혼자 기다렸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함께 있었어요. 이영자만 혼자였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간호사가 위로했습니다. 네. 수술은 3시간 걸렸어요. 깨어났을 때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상태를 확인했지요. 수술 잘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보호자분한테 연락드렸는데 바쁘시다고 하시네요. 이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옆 침대 할머니 가족들은 저녁을 같이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세요? 옆 침대 손자가 물었습니다. 중학생 정도로 보였어요. 응, 아들이 바빠서. 불편하시겠어요. 이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준호가 왔어요. 민정과 지은이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좋아졌어. 다행이네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지 않았어요. 30분 정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준호가 말했지만 다음 날엔 오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전화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혼자서요. 집에 들어가니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빨래도 그대로였습니다. 이영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와서 쉬세요. 준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응, 며칠 더 쉬어야 해요. 알았어. 하지만 이영자는 쉴 수 없었어요. 집안일이 밀려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이영자가 부엌에 있는데 민정과 준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너무 불편해. 무슨 말이야? 친구들도 제대로 못 불러. 어머니 눈치 보이고 엄마가 뭘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래도 엄마인데 나도 알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요양원? 응. 어머니도 편하실 거야. 또래분들이랑 어울리시고. 이영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요양원이라니. 40년 동안 희생한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야, 그건 좀 생각해봐. 우리도 편하고 어머니도 편하실 거야. 하지만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내 집 같지도 않고. 이영자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4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짐이 되었어요. 모든 게 헛된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이영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하나요? 이영자는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요. 아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했던 돈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돈으로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이영자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고. 뭔가 바꿔야 한다고. 작은 희망이 가슴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자는 며칠 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들은 후로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이영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을 꺼내 테이블에 늘어놓았어요. 예금 통장, 적금 통장, 보험 해약금까지 모두 합치면 7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요. 청소일, 설거지, 야간 경비까지 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 모두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번호를 찾았습니다. 고향 친구 말순이의 번호였어요. 20년 만에 거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말순아, 나 영자야. 어머, 영자. 이게 얼마만이야. 말순이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이영자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말순아, 갑자기 미안한데 부안에 집 하나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집? 왜 갑자기? 서울 생활이 좀 힘들어서. 그래, 어떤 집을 원해?
작은 집이면 돼. 바다가 보이는. 말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마침 우리 동네에 좋은 집 하나 나왔어. 2억 정도 하는데. 그 정도면 괜찮아. 정말? 그럼 사진 보내줄게. 언제 내려올 거야? 다음 주쯤.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이영자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을 내놓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다음날 와서 집을 봤어요. 시세가 12억 정도 되네요. 금매로 하시면 11억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매로 해주세요.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영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영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얘기할 게 있어.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정도 TV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뭔 얘기세요? 집을 팔았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집을요? 왜 갑자기? 부안으로 내려가려고. 부안? 민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혼자 살 거야.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준호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민정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영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엄마, 우리 때문에 불편하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민정이 물었어요. 너희끼리 잘 살아야지.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준호가 매달렸어요. 이미 결정했어. 이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계약이 성사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영자는 바로 말순에게 전화했어요. 말순아, 그 집 계약할게. 정말? 언제 내려와? 이번 주 안에. 알았어. 준비해 놓을게.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였지만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사진 몇 장, 그리고 통장들. 준호가 짐을 정리하는 이영자를 봤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영자는 손을 멈췄어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다만 내가 너무 오래 남을 위해 살았나 봐. 엄마가 우리를 위해 해주신 건 다 알고 있어요.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민정도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불편할 수도 있는 거지. 당연한 거야. 이영자의 말에 민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잘 지내렴. 준호랑 지은이랑. 네.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이사차가 왔습니다. 많지 않은 짐을 실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준호가 말했어요. 응. 너희도 건강하게 잘 살아.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이영자가 지은이를 안았어요. 영상 통화하자. 그리고 방학 때 놀러와. 네. 민정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뭘? 가족인데. 이영자는 차에 탔어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족들도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부안까지는 4시간이 걸렸어요. 이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회색빛 건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초록빛 들판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휴게소예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이영자는 차에서 내려 커피를 샀어요. 혼자 마시는 커피였지만 맛있었습니다. 부안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어요. 말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친구였어요. 영자야, 말순아. 두 사람이 껴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집 봤어? 사진으로만. 가보자. 정말 예뻐. 집은 바다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마당도 있었어요. 어때? 좋아. 이영자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방 2개, 부엌. 혼자 살기에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여기서 뭘 할 거야? 그냥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좋겠다. 말순이가 웃었어요. 저녁에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후회 안 해? 말순이가 물었어요. 아니, 이제야 살 것 같아. 그래, 내 인생이니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김치볶음밥이었지만 오랜만에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었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응, 잘 도착했어. 집은 어때요? 좋아. 바다도 가까이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너희는 어떻게 지내? 걱정 마세요. 잘 지낼게요. 응, 몸 건강히 하고. 전화를 끊고 이영자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어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곳. 이영자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60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부안에서의 첫 달이 지났습니다. 이영자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서 일어나는 것이었지요. 창문을 열면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하늘거렸어요. 이영자는 깊게 숨을 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첫 주에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가구를 들여놓고 꽃도 심었어요. 작은 화분들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마당에는 상추와 깻잎을 심었지요. 영자야, 잘 지내? 말순이가 매일 들렀어요. 같이 시장도 가고 바닷가도 걸었습니다. 응, 너무 좋아.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달라 보였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둘째 주부터는 동네를 탐험했습니다. 마트, 은행, 병원 위치를 파악했어요. 노인정에도 가봤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네,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잘 오셨어요. 여기 공기 좋죠? 네, 정말 좋아요. 곧 어르신들과 친해졌습니다. 게이트볼도 배우고 요가도 했어요. 40년 만에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매주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 너무 좋아. 정말요? 정말이야. 걱정 마. 점점 준호의 목소리도 밝아졌어요. 민정과 지은이 안부도 전해주었습니다. 민정이가 요리를 배우고 있대요. 그래, 잘하겠네. 처음엔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재미있어 해요. 이영자는 뿌듯했어요. 민정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동네 보호소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어요. 작고 까만 강아지였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초롱이래요. 초롱이는 이영자를 따라다녔어요. 산책할 때도 함께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보는 기쁨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선택한 일이었거든요. 2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민정이랑 지은이도 같이요. 좋아. 기다릴게. 토요일 오후에 가족들이 도착했어요. 지은이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서 와. 많이 컸네. 정말 컸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준호와 민정도 인사했어요. 민정의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집이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 들어와 봐. 집 안을 구경시켜줬어요. 가족들이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기르는 거예요? 지은이가 화분을 보며 물었어요. 응, 깻잎이야. 저녁에 따서 먹자. 우와. 저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영자가 생선을 굽고 민정이 나물을 무쳤어요. 지은이는 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어. 지은이가 말했어요. 이영자는 웃었습니다. 너희 엄마 요리도 맛있을 텐데? 맞아요. 엄마 요리도 맛있어졌어요. 민정이 부끄러워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천천히 하면 돼. 식사 후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초롱이도 함께였어요. 지은이가 초롱이랑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정말 좋아 보여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응, 너무 좋아. 저희 때문에 힘드셨죠? 그런 게 아니야. 그때는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정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뭘 미안해. 너도 힘들었잖아. 처음에는 어머니가 계셔서 편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상했나 봐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이영자는 민정의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어. 이제 너희만의 가정을 잘 꾸려나가. 네. 그날 밤 가족들은 이영자 집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함께 보낸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지은이가 할머니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할머니, 방학 때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할머니 여기 있을 테니까. 할머니는 안 외로우세요? 안 외로워. 친구들도 있고 초롱이도 있고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요. 맞아. 할머니 정말 행복해. 오후에 가족들이 서울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아쉬움만 있었습니다. 서운함은 없었어요. 또 올게요, 어머니. 응. 조심해서 가.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이영자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저녁에 말순이가 왔어요. 가족들 다 갔어? 응. 잘 갔어. 어땠어? 좋았어. 예전보다 훨씬. 그래. 거리가 생기니까 더 소중해지는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너무 가까우면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날 밤 이영자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다녀갔다. 모두 밝아 보였다. 나도 행복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이 든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영자는 완전히 부안에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초롱이와 산책을 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도 했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영자씨, 고마워요. 뭐려?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6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평온한 적이 있었을까요? 젊었을 때는 살기 바빴고 중년에는 아들을 키우느라 바빴어요. 이제야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롱이가 무릎에 올라왔어요. 이영자는 초롱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초롱아, 우리 행복하지? 초롱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할머니 자랑 많이 했어요. 사랑해요. 이영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할머니도 지은이 사랑해. 건강하게 잘 자라렴.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변함없는 소리였어요. 이영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도 의미 있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자는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이영자만의 하루가요.